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유소에서 주유 바꿔치기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LA시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은 세입자 주민들에게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농장에서 밍크 수천 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휘발유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지난해 이후 처음으로 또다시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름값 폭등에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6달러 2센트.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저는 지금 LA 한인타운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기름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데요. 레귤러 개솔린을 가득 넣어보겠습니다. 14갤런을 가득 채운 가격은 90달러 48센트. 불과 3달 전 60여 달러로 가득 채울 수 있던 가격이 어느새 90달러 선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개솔린 가격에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I mean, it's crazy. It's crazy. I never thought that it would ever get to this, but it i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right now. A lot. I feel like I'm just concerned because it seems like prices are going up with everything. Like everything. 가스비 많이 올라서 이제 전기차를 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언젠가 내려갈까 그냥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이랑 많이 나누게 돼요. 기름값 폭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그리고 리비아 대홍수로 석유 수출 터미널이 폐쇄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더해 캘리포니아주에 열대성 폭풍과 지진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해 일부 정유소가 가동이 중단된 것도 기름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It's not the refinery raising prices. It's just the fact that suddenly there's a whole lot less supply in the market. It would be akin to the housing market. Suddenly you wake up and half the houses are off the market. Well, what does that do to the value of the rest of them? All of a sudden those other homes are much more valuable.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 자동차 협회 측은 개솔린 화물이 서부 해안에 이달 말쯤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최근 주유 바꿔치기의 신종 사기인 이른바 펌프 스위칭 사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경찰국은 운전자가 주유를 마친 뒤 주유기를 제자리에 꽂으려고 하는 순간 사기범이 주유소가 바쁘기 때문에 운전자 대신 주유기를 제자리에 꽂고 자신이 주유하겠다면서 가로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주유기를 넘겨주고 사라지는 순간 사기범은 주유기를 제자리에 꽂지 않고 들고 있다가 다른 차량이 오면 소에게 현금을 받고 그 차량에 개솔린을 가득 채워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처음 주유기를 건네준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50달러의 기름만 넣은 줄 알았지만 사기범으로 인해 200달러어치의 기름을 넣은 것을 대부분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기범이 주유소에서 자신이 위치한 스테이션 주유기를 다른 스테이션 주유기와 미리 바꾼 뒤 대기를 하다가 운전자가 해당 스테이션에 들어와서 돈을 넣고 주유를 시작할 경우 미리 바꿔놓은 주유기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도주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주유를 마친 뒤 반드시 본인이 주유기를 스테이션에 꽂고 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면서
만약 펌프 스위칭 피해를 당했을 경우 늦게 신고를 하면 사기범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시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LA시는 오늘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영향을 받은 세입자 주민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시 거주자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만 650달러 이하며 2인은 8만 750달러, 3인은 9만 850달러, 4인은 10만 9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적격 대상일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주택국도 어제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섹션 8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1인 기준 5만 250달러, 2인은 5만 7,400달러, 4인 가족 기준은 7만 1,7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농장에서 수천 마리의 밍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은 엘렌타운에서 85마일 떨어진 락펠러 타운십에 있는 한 밍크 농장에 누군가 침입해 농장 울타리에 구멍을 뚫어 최대 8,000마리의 밍크들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밍크가 매우 민첩하고 공격적인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밍크를 목격했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잡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애완동물을 혼자 내보내지 말고 산책을 할 때도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밍크는 족제비과의 반수생 동물로 일반적으로는 호수나 하천, 강 등에서 거주하며 밤과 이른 아침에 가장 활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많은 기관과 농장 직원들이 탈출한 밍크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수가 탈출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운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 뉴럴링크는 공지를 통해 경추 척수 부상이나 루게릭병인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등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BCI 칩을 외과적으로 이식할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이번 임상의 우선적인 목표는 BCI 칩을 뇌에 이식한 후 생각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 등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뉴럴링크를 통해 비만이나 자폐증, 우울증, 조현병 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컴퓨터 칩 이식 시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 5월 이번 임상시험에 대해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임상의 최종 완료까지는 6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롱비치에서 연쇄 무장 강도 혐의로 10대 4명이 체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8곳에서 무장 강도 사건을 벌인 10대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차량에서 내리거나 도보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석이나 금품을 강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8건의 범죄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쇄 강도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으며 결국 15세, 16세 소년 4명을 붙잡았고 여러 대의 도난 차량과 총기들을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은 차량 도난과 강도, 미성년자 총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간 쇠고기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돼 대량 리콜됐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그린베이 트레이스드 비프로 판매된 다진 쇠고기에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5만 8천 파운드 이상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8월 14일에 생산됐으며 조지아주와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주로 유통됐고
리콜 제품에 USDA 검사 마크와 18076 번호가 적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만약 대장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또는 발열 증상도 보일 수 있다며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감염이 심각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까지 대장균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폐기 처분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출시한 과일 음료가 진짜 과일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법원은 망고 드래곤 프루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등 일부 과일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원고 2명은 스타벅스가 과일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과일이 포함된 것으로 이름을 지어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500만 상당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음료명은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진 만큼 소비자들이 과일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스타벅스가 의도적으로 고객을 속였다는 소비자 사기 혐의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면서 해당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 환경에 노출된 남성 직원들이 심장병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퀘벡대 연구진은 사무직 노동자 남녀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노력, 보상 불균형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20여 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노력, 보상 불균형을 모두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 스트레스와 노력, 보상 불균형 가운데 하나만 경험한 남성 역시 2가지 모두 경험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49%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심장 건강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직장 내 스트레스는 비만이나 간접 흡연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모든 노동자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 직장 업무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 등 갈등 현안에서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유엔 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rising. Global challenges are mounting. And we seem incapable of coming together to respond.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마다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추가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오롯이 러시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hat will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날 총회에서 주목을 받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유엔 본부를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환호성을 받으며 총회장에 입장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멈춰달라며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Crimes must be punished. Deported people must come back home.
and the occupier must return to their own land.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145개국 정상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대사 초치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안드레이 소르보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장 차관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쿨릭 대사가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초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서기가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협력과 함께 한반도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됐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소화한 공식 일정은 남북 화해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였습니다.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인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은 현 정부의 정책 전반을 겨냥했습니다.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데 반해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 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공개적 비난을 하고 나서는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 또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일 가짜뉴스 근절을 말하는 현 정부를 향해 조작된 신화라는 표현으로 비판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행사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쌓아 나가야 돼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 건 당내 분열보다는 합심의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은 내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와 불법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며 범죄 품앗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북 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씨엔 당시 성남시의 비선 실세이자 비제도권 최측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도움을 준 김 씨가 사업 인허가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2쪽 분량의 영장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과정에도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정황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백현동 사업은 잉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것 역시 김 씨의 청탁과 이 대표의 지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씨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과 대북 체제를 위반한 것을 넘어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에 넘어간 돈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비용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며 무책임하다며 관용을 베풀 여지가 전혀 없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전달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결될 경우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 교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대신 맡았습니다. 이 후임 교사는 3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학부모 민원 때문에 열흘도 안 돼 사직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시작된 지난 2019년 고인이 된 교사는 부임 첫 해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민원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11월부터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급하게 한 달가량 일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35년 차 베테랑 교사였던 기간제 교사가 뒤를 이어 이 반을 맡았는데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손등 여기를 이렇게 꼬집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단을 쳤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욕을 하는가 하면 문제 행동에 대해 생활 지도를 하자 학부모가 바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북대전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저 눈을 쳐다보면서. 저는 그 모멸감은 제 그동안의 교직 경력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숨진 교사가 학생 4명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기간제 교사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는 등 시달리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관뒀습니다. 심지어 출근 첫날 관리자들이 4명의 학생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했다는 증언입니다. 이런 악성 민원들이 비단 선생님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35년 차 선생님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다. 한편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숨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순직 처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주말마다 딸을 데려와 지내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앞.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구급대와 경찰 과학수사 차량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반쯤 이 빌라에 살던 60대 남성과 5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서 척배가 온 거는 9시 40분 정도였고 소리가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밖에서 나왔다 이 소리인데 전부 안 자고 나온 거죠. 경찰은 남성이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부검 1차 소견에서는 딸이 코와 목이 폐쇄돼 질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부터 필리핀 출신 아내와 따로 살면서
주말에만 친딸을 데려와 함께 생활해왔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평소처럼 직접 딸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아내에게 목걸이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면서 법원은 남성에게 아내에 대한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분은 11월 달에 이사 왔어요. 굉장히 다툰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성은 사건 발생 전 아내에게 네가 나와 딸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쿠바 젊은이들이 해외 구직에 나섰다가 러시아 용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쿠바 젊은이들이 해외 구직에 나섰다가 러시아 용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바 젊은이 수백 명이 경제 혜택과 러시아 시민권 유혹에 넘어가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데요. 요리사나 건설 노동자를 구한다는 SNS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용병이었고요. 쿠바 정부는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자국민의 전쟁 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러시아 용병을 모집한 사람 등 17명을 체포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은 징역 30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가판을 늘어놓은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세게 뺨을 때립니다. 다른 한 손엔 권총까지 들고 있습니다. 주바의 시장 권한대행이라는데요. 노점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여성을 폭행한 겁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현지 인권단체가 반발했고요. 결국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시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칭강 전 부장이 미국에서 중국 대사를 지내던 시기 혼외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칭강 전 부장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내면서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계속했고요. 미국에서 아이까지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됐지만 상대 여성과 아이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중국 정부는 칭강 전 부장의 부적절한 관계가 중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지 시간 16일 14살 소년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다툼 도중 어머니에게 총을 쏜 건데요. 어머니는 숨졌고요. 어머니의 남자친구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입니다. 거리에 총격으로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14살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고요. 용의자의 형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어머니를 총으로 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의 처음 선보인 무대에서 썼던 모자가 경매에 나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빌리진 노래에 맞춰 골반을 튕기는 춤 동작을 한 뒤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관객석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한 관객이 이 모자를 주었고요. 이후 여러 수집가를 거친 뒤 오는 26일 파리에서 경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클 잭슨의 모자가 최소 6만 유로에서 최대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5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가량의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고 눈물을 흘려야 했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된 후 국내 누리꾼들의 응원과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구독자 60여만 명을 보유한 한 일본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 7월 29일 전남 여수를 여행하다 거리에서 봉변을 당한 건데요.
남성은 일본인인 걸 확인하더니 대뜸 폭언을 일삼고 욕설 섞인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너무 부끄럽다, 대신 사과하고 싶다는 누리꾼 반응부터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달라는 응원과 위로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촬영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안전해야 할 어린 학생들 등굣길 통행을 방해해 더 큰 비난을 받는데요. SNS에 올라온 사진이고요. 글쓴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또 촬영하고 있다면서 등굣길에 장비를 올려놔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다가 너무 화가 났다고 적었습니다. 안전 지도하는 사람 하나 없이 아이들을 차도로 걸어다니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문제를 일으킨 건 국내 한 OTT 드라마 촬영 제작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민폐 촬영 논란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다며 제작진의 세심한 주의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해당 드라마 제작진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걸까요? 무리한 차선 변경 직후 급정거한 버스로 이 뒤따르던 굴착기가 전복될 뻔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인데요. 버스 한 대가 차선을 바꾸더니 속도를 내 추월을 시도하죠. 굴착기를 가까스로 앞지른 버스, 다시 차선을 바꾸는데요. 버스 정류장을 얼마 안 남기고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정류장에 서버린 버스에 놀라 굴착기가 급정거를 시도하는데요. 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체가 앞으로 쏠려 전복 직전까지 갑니다. 거의 넘어갈 뻔했죠. 버스기사가 차선을 좀 천천히 바꾸거나 굴착기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버스에 길을 내줬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누리꾼들은 여유를 갖고 양보 운전하는 게 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이라는 걸 실감하게 하는 영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공중으로 종이 다발을 뿌려댑니다. 무슨 전단 같죠? 그런데 이게 다 돈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금은방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돈 뿌린 남성 며칠 전 이 금은방에서 연인에게 선물할 금반지를 샀는데요. 결별을 통보받고 다시 금은방을 찾아 금반지를 되팔았고요. 이별의 아픔 때문이었을까요? 받은 돈 270여만 원을 이제 필요 없게 됐다며 그냥 거리에 뿌린 겁니다. 금은방 주인까지 나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고요. 그래도 뿌린 돈 대부분은 다행히 행인들이 주워 돌려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